저희 오늘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소위 증가 감소라는 것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그 활용 배우는 첫날 이제 목차식으로 쭉 설명드릴 때 이제 오늘 배울 증가 감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극대극소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보다 요런 3차 이상의 함수도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처럼 그렇게 막 쉽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물을 가져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 제목에 증가란 말, 감소란 말 나오잖아. 혹시 이 말 여러분들 우리 처음 듣나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어때? 사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중학생 때부터 들어보는 말입니다.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당시에도 뭐 증가하는 구간, x가 언제 증가하니 그런 말들을 해본 적 있잖아. 즉 얘는요 어쩌면 그래프의 해석 관련 내용이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복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 그래프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사실 증가 감소란 말은 흐름이거든. 약간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려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상 복습입니다. 복습. 자, 위에다가 필기 하나 드릴까요?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 그냥 그림만 볼 거니까 그림만 확대하겠습니다. 자, 얘는 복습이고요. 많이 해본 적 있어요. 어떤 거? 이제 증가 감소라는 말에 이제 그래프상의 해석인 거예요. 자,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할까요? 여러분 정답 쓰실 때는 구간의 기호 배웠잖아. 그 구간의 기호를 이용해서 보통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증가 감소는요, 어쩌면 이거를 그래프가 아니라 롤러코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는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가라는 어떤 그래프상의 이미지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오른쪽 위로 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 그리고 또 감소라는 이미지는 약간 내려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혹시 150번 풀어본 친구 있어? 요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구간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들 증가하는 구간은 어딜까요? 자,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증가란 마다 약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증가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요런 이미지를 좀 찾으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그래프를 쭉 따라가 볼게요. 자, A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 자, 열차가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그럼 C까지 지금 쭉 올라가는 거 맞아요? 요것도 뭐다? 실제로 요만큼은 지금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C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기 시작해요? 축축축축 떨어지기 시작하지. 재밌겠다. 자, 여기까지는 뭐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거를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저런 이미지, 감소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미지예요. 약간 감소는 뭐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미지예요. 내려가는. 그리고 자, E에서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가죠. G까지. 요때는 또 증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소는 이렇게 축축축축 내려가는 요런 이미지가 이제 증가 감소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실 때는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나왔잖아. 자, 어떻게 쓰면 돼요? A부터 C까지 증가하잖아. 구간이니까 자, 구간의 기호로 쓸 건데요. 이렇게 양 끝점을 포함하는 기호로 보통은 씁니다. 이렇게. 즉 A부터 C까지 증가하고요. 뒤에 보시면 하나 더 있지. 어디? E에서 G까지도 증가하는 게 맞아요.
E에서 G까지도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이미 많이 해봤었고요. 예전부터. 그리고 자,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쓰면 돼? 이번에는 C에서 출발해서 E까지 감소하잖아. 즉 C에서 E까지는 감소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G에서 H도 한 번 더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답을 써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가 감소는 사실 복습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사실 그래프만 주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래프를 안 주고도 증가 감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안 주고 식을 줘도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그릴 수 있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번 페이지에 여러분들 세 문제는 전부 다 몇 차 함수예요, 여러분들? 몇 차 함수예요? 그럼 다들 계시죠? 몇 차 함수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3차 함수 맞아요? 잠깐. 이거 안에 어려움이 들었네. 자, 3차 함수거든? 즉 3차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 증가 감소가 실제로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면요. 사실 이 증가 감소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살 같은 거야. 사실 증가, 감소라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의 어떤 흐름, 방향을 의미하는 거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이미 저희는 어렴풋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긴 해요. 사실은. 흐름을 알겠다는 거니까. 증가 감소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래프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 증가 감소를 구할 때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 있는 결론을 결론적으로 암기하게끔 시킬 건데, 자, 왼쪽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미분을 배우기 전이라 이 증가 감소란 걸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증가 감소를 가만 보시면요. 증가인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감소인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힌트는 참 그 책을 잘 만들었어요. 접선이랑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함수에다가 한 점을 넣으면 위에 점을 넣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에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배웠지.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자, 여기 빨간 색깔 증가하는 구간에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리고 수많은 점이 있단 말은 이 수많은 점에는 뭐가 존재해? 접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접선 있을 거 아니야. 질문. 이 모든 접선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모든 증가하는 구간의 점들은요. 접선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거예요. 증가하는 구간의 모든 점들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양수예요. 맞아?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쓰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함수를 배웠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증가함수를 접선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증가하는 구간의 모든 점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그 구간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반대로 여러분들 모든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점들은 그럼 공통점이 뭐게요?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보시면 전부 다 음수지.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필기를 간단히 보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는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식만 주고 물어봐. 야, 이거 증가계야, 감소계? 그럼 저희는 그때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결국 증가라는 건 뭐야? 증가에 있는 모든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푸시면 그 점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즉 증가하는 점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소하는 구간은 뭐다? 감소하는 구간은 모든 점들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증가 감소를 도함수로 알아올 수 있다라는 거야. 조금 스토리가 이해되시나요? 자,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2번처럼 식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저런 식을 줍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한 문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증가 감소를 조사하래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증가하는 구간은 저희가 어떻게 구한다?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세우며 이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 돼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f'x는 3x제곱 빼기 6x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식에다가 도함수 자리에 얘를 딱 넣어서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고1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입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해서 자, 얘는 소위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실 때는요, 보통 요 자리에 는을 보통 추가해서 정답을 표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제 다음 시간에 극값이란 걸 배워야 좀 더 할 말이 있긴 한데 이번 숙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는까지 포함해서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증가하는 구간이란 거야. 쟤를 안 그려봤지만 0 이상 0 이하 2 이상일 때는 아마 증가하는 모양일 겁니다. 뭔지 몰라도. 그리고 자, 이어서 감소하는 구간은 뭐다? 자, 감소하는 구간은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고요. 어쨌든 도함수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느낌 오시죠? 이 친구 방향만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몰리는 모양, 이 감소하는 구간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답 쓸 때는요, 역시나 구간의 기호로 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랜만에 이 기호, 자, 이 기호 기억나시나요? 잠깐만 좀 끌게요. 자, 이 기호 뭐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지. 정답 쓸 때는 구간의 기호로 써야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정답 쓸 때는 구간의 기호로. 그리고 얘도 정답 쓸 때는 구간의 기호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153번, 154번 두 번 더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증가감소까지 오늘 할 건데, 증가감소는 저희가 알고 있는 증가감소 맞습니다. 보통 함수는요, 흐름이란 게 있잖아. 보통 제가 그 흐름을 표현할 때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런 말들을 써 왔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제 그래프를 주고 그 흐름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고, 쟤는 어쨌든 복습이야. 그 흐름을 따라갈 줄 안다면. 근데 이제 본 게임은 오른쪽 같은 거야. 이제 3차 함수, 막 4차 함수를 줘요.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봐. 이거 언제 증가하게? 근데 이제 도함수를 이용하면 증가감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다 해보겠습니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구나. 즉 정리하자면 도함수가 0보다 클 때는 저희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볼 거고요.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최종 정답을 쓰실 때는 보통 는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는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저 는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극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런 것들을. 문자 좀 보낼게요. 5번 애들 이제 문자 보내줘야 돼가지고. 5번 입장 시간이 잘 가니.
자, 2분 지났고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잠시만요. 자, 한번 풀어본 친구들 같이 확인해 볼 건데, 근데 얘는 좀 물어보기가 애매하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에 153번 문제,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자, 언제 증가해요? 증가만 말해 보실래요? 자, 153번 언제 증가해요? 구해본 친구들. 아, 이렇게 다들 나오셨나요? 증가하는 구간? 자, 나는 이렇게 나왔다 하는 친구만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확인 좀 하게. 그냥 어렵지 않아요.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다들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나왔단 말은 어쩌면 또 부등식을 못 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2 2학기는 그런 식이야. 너네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 사실은 어떻게 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설명을 하잖아. 수업을 못 나가 일단은. 자, 여러분이 증가하는 건 요거고요. 자, 정답 써드릴까요? 감소하는 구간은 뭐다? 아마 요거 반대편이겠죠. 여기 반대편에서 아마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즉 이거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 이렇게. 그리고 감소는 저기서는 이렇게 감소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그래프에서 살이 돼요. 살 붙일 때 증가 감소로 살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자, 혹시 154번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이거 뭐게요? 오, 혹시 서열이처럼 항상 증가 나온 친구 있어요? 그치. 자, 얘는요 결론적으로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즉 얘는 뭔지 몰라도 항상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 얘는 왜 항상인지 한번 배운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지금부터 증가하는 구간을 알고 싶잖아. 자, 어떻게 해라? 이제 도함수를 이용하면, 즉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세우며 이거를 만족하는 x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2차 함수가 돼버리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도함수를 대입해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되는 이런 식의 사실상 고1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1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문제인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를 풀어야 돼. 근데 혹시 한번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이거 풀 당시에 어떻게 풀었냐면 사실 얘는 함수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은 원래 순서가 뭐냐면 y는 하신 다음에 두 개를 그려서 되는지를 봐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결론적으로 자 y는 0은 x축이지. 그리고 왼쪽은 2차 함수인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딱 여기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얘는 지금 요 경계점 사실 이 부등식만 풀자면 1 빼고 다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위에서 이제 증가감소 말할 때 이 경계점도 포함시키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항상 증가해요. 감소하는 구간이 없다는 거야. 항상 증가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직생 가볼게요. 일단은 날선 유형 숙제 먼저 말할까? 자, 날선 유형은 58쪽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가보시면 뒤에는 하지 말자. 58쪽까지 한번 풀어서 오시면 되겠고요. 자, 베이직생 가봐. 자, 베이직생 여러분들 문제 한번 몇 문제 없어요. 증가감소 몇 문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나 한 페이지네요. 여기 몇 쪽이죠? 여기가 75쪽입니다. 자, 75쪽에 몇 문제만 같이 보고 자,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프를 그리기 앞서가지고 아주 중요한 파츠 중 하나인 증가감소라는 거를 한번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법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밑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문제는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에 별표 하나 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려볼까요? 자,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 어떤 말이 있다? 소위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그쵸? 이번엔 반대로 뭐래요? 아까 저희가 날선형 맨 마지막 문제처럼 실수 전체에서 항상 증가한대요. 자, 이렇게 나오면 그럼 저희는 역시나 어떻게 할 방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얘는 왔다 갔다 문제인데, 소위 이 증가 감소 파트는 왔다 갔다로 바뀌는 순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아까 전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부등식을 세워서 알아봤더라? 도함수가, 자, 증가, 도함수가 어떻게 세워요, 부등식을? 언제 아까 증가했지? 0보다 크다라고 세웠지. 다시 날선 유형처럼 문제에서 묻는 게 증가하는 구간을 물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식을 다 알고 있고 증가하는 구간을 물을 때는 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세워요. 근데 이런 식의 왔다 갔다 문제, 특히 이번 문제처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이라고 나오면요, 자, 여러분들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부등식을 세워야 돼. 이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자, 사실 이거에 관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극값이란 거 듣고 다시 오시면 조금 더 설명이 깔끔해지는데, 결론적으로 도함수가 0일 때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제가 설명이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문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이란 말이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도 포함해서 부등식을 세워서 푸는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문제 그러면 시범을 간단히 보여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어쨌든 위에 있는 부등식을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운다? 항상 증가한대요. 그러면 항상 증가하니까 0 이상이다. 는을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문제는 는을 꼭 포함해 줘야 돼. 아시겠죠?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문제 1학기 때도 풀어봤던 기억나세요? 실수 전체에서 항상 이게 돼야 된대요. 혹시 무슨 문제게요? 판별식 관련 문제 기억나? 여러분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1학기 때도 많이 해봤거든요. 실수 전체에서 항상 증가하려면 이 부등식이 항상 돼야 되는 거야. 얘는 고1 때 배웠던 판별식 관련 문제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 그럼 판별식이 뭐인 걸 체크해야 되게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순서가 있잖아. 근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바로 보이기도 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 이하다가 맞습니다. 자, 얘는 판별식이 0 이하다가 맞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은요, 이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또 오랜만이니까 오케이,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 얘는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 함수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문제야. 제가 매번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내 걸로 만든 친구는 이제 그런 말을 이해를 하실 거고, 매번 해도 매번 이해 못하면 매번 이제 사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부등식 문제야 원래는. 근데 이 부등식을 저희가 풀 힘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자, 풀 힘이 있단 말은 뭐야? 이 부등식이 뭐 인수분해가 되든 어떻게 이제 계산으로 돼야 되는데 A가 있잖아. 우리 못 풀어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원래 정석풀이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이렇게 함수의 관점으로 가서 우린 지금부터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를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필기할 때 보통 얘는요, 이렇게 x축을 3개를 그립니다. 이유가 뭐다? 우리가 지금 아는 거라고는, 자, 왼쪽에 2차 함수, 우리가 지금 아는 거라고는 모양밖에 없어요. 아래로 블록.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필기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자,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돼? 2차 함수가 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원래 크다라고 읽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함수에서는 위에 있다. 뭐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중에서 위에 있는 그림을 찾겠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질문. 1번, 2번, 3번 중에서 위에 있거나 같은 것 되는 그림 몇 번일까요? 항상 되는 그림. 2번이요?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지는 그림 몇 번이에요? 자, 여러분 1번 돼야 안 돼요? 자, 1번도 됩니다. 항상 위에 있죠. 항상 위에 있잖아. 2차 함수가. 그리고 2번도 2번 문제는 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는을 꼭 포함해야 돼. 는을 빼는 순간 는이 하나 빠집니다. 2번도 되고 3번은 안 되는 그림이야. 그리고 마지막 해석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상황을요, 저희가 이제 또 교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판별식 얘기로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1번과 2번이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판별식이 영이하다.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라 사실 원래 이쯤 되면 설명 안 합니다. 뭐 만날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봤으니까 판별식 문제를 넘어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영이하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요런 식의 느낌의 문제입니다. 이제 얘를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위에 여러분들 5번 문제, 얘는 아이디어만 체크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법. 매번 말하지만 같은 말도 간접적으로 다르게 주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우리한테 어떤 거 묻는 문제인 줄 아세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막상 까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3번 문제가 항상 증가하도록 문제였지. 이번 문제는 항상 감소하도록 문제입니다. 그런 말이 없는다요? 당연히 없죠. 감소란 말의 수학적인 뜻을 써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한번 밑줄 긋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석을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증가 감소라는 수학적인 기호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역시나 a라는 문자를 뭔지 몰라요. 미완성이야. 그런데 뒤에 보시면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이게 뭐다? 저희가 3번 문제랑 비교하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실수 전체에서 항상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기억나세요? 임의라는 게 원래 약간 모든이랑 비슷한 표현이야. 임의의, 랜덤, 영어로 랜덤을 말합니다. 임의의, 즉 모든 실수 전체에서가 이 문장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문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게 이게 원래 뜻입니다. 왜 감소냐면, 여러분 감소는요, 이게 감소잖아. 여러분 감소란 건 재밌는 게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게 감소야. x는 커질 때 y 쪽은 작아져. 어쩌면 이 증가 감소란 거는 y 쪽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y 쪽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밑줄 긋 문장 보시면요, 자, 지금 x2가 더 크지, x1보다. 그런데 함수 값을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즉 x는 큰데 y쪽은 반대로 앞에 더 커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기호니까, 자, 이 기호도 하나 체크해 드리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즉 어쨌든 항상 감소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도함수가 0보다 작다? 가 아닙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6번 문제. 자,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까요? 약간 어쩌면 방금 문제랑 이어서 나온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어떤 시기 미완성인데 역시나 어딘가에서 감소한다라고 감소하는 구간이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를 이해했다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문제는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했지. 감소하도록까지 밑줄 긋고, 보통 저희가 아까 전에 날선 유형에서 감소는 이렇게 체크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왔다 갔다 문제는 꼭 뭐를 붙여줘야 돼? 왔다 갔다? 이거를 체크해줘야 돼, 여러분들. 는을. 즉,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도함수를 실제로 구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2차 부등식이 어디에서?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 제가 한번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을 바꾸면요. 여기에서 이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도 과연 판별식 문제일까요? 저희 1학기 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판별식 문제기 아니게? 자, 여러분들 1학기 때 제가 말한 적 있지? 보통 어떤 친구는 이런 것만 나왔다 하면 또 판별식인 줄 알아. 그럼 그거 아니에요. 판별식은요, 자, 왼쪽에 3번처럼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면 보통 이런 문제는 판별식 문제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번 문제처럼 뭐가 있으면 1부터 2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 여기서만 저게 돼야 된대. 자, 절대로 판별식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해석 문제로 가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막상 까보시면요, 저희 1학기 때 풀었던 꽤 많은 문제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요, 여기서 어디로 간다? 함수의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등식 문제긴 해.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거야?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함수의 관점으로 가서 저걸로 잘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일단은 자, 왼쪽에 있는 요 2차 함수 먼저 한번 간단하게 개형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기억나세요? 축에다가 예쁘게 그릴 수도 없고요. 대충 모양만 보면 되는 문제라 개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2차 함수야. 아래로 블록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게 있어. 우리 꼭지점의 x값은 알 수 있게 없게. 여러분들 지금 a만 모르잖아. 꼭지점의 x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전에 배운 반의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한번 해보시면요, 꼭지점의 x가 얼마다? 3분의 1인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체크하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위로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르려면 제 정도는 알아야 어디가 잘리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부터 2까지만 볼 거라, 자, 어디를 자르면 돼? 여긴가에 있는 1부터 어딘가에 있는 2까지를 여러분들이 잘라서 잠깐만요. 이거를 좀 꺼야겠다. 여러분 혹시 제 말 들리세요 지금? 제가 이걸 좀 껐거든요. 들리세요? 오케이. 자, 1부터 2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지 않습니다. 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오른쪽에 있는 누구? 요 y는 0. 어쩌면 요런 모양의 어떤 x축이잖아. 저희는 지금부터 얘를 움직일 거야.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항상 누가 위에 있게. 이 x축이 항상 위에 있게끔 x축을 움직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 자,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x축이 이러면 돼요,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왜? x축이 항상 더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있어도 안 되지. 그럼 느낌아, 어디에부터 있어야 돼? 즉 뭔진 몰라도 2부터 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뭐만 체크하면 돼? 원래라면 여러분들 여기 1과 2 사이를 다 체크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뭐만? 가장 위에 있는 2만 사실은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지 말고 누구만? 2만 대입해서 2만 되는 거를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한번 2를 대입해 보시면요. 12 빼기 4 더하기 a가 0이 하다. 즉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항해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죠. 정답은 1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번 페이지에 유형 47번과 48번은 소위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문제는 주의할 게 있어요. 단순히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문제는 는을 꼭 포함해 줘야 돼. 항상 증가하면 0 이상이다. 항상 감소하면 0 이하다. 구간이 나와도 왔다 갔다 문제는 그 는을 포함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고1 때 배운 2차 보등식 문제로 넘어가서 왼쪽처럼 판별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함수 관련 문제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저희가 1학기 때 봤던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숙제는 76쪽까지니까 한번 쭉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